오늘 국내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어제 뭐 느바는 어려운 날이었는데 그래도 한 박스는 들고 왔고요. 그리고 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억가가 당해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롯데. 롯데가 이제 드디어 좀 방망이가 좀 터지기 시작을 해요. 롯데가 방망이 기대치가 그렇게 낮은 팀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방망이를 괜찮게 쳤어요. 꽤 잘 쳤죠. 일단 지금까지는 좀 빠따가 좀 아쉬웠는데 일단 홈으로 좀 돌아가면서 조금 이제 좀 기지개를 좀 켜기는 했어. 기지개를 켜기는 했는데 이 하나전에서 조금 어제 빵 터지면서 기분 좋게 지금 승리를 좀 챙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격감이야 뭐 이제 좀 올라온 타이밍이 한번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홈버프 빨이 벌써 끝난 건지 어쩐 건지 빠따가 조금 좀 아쉬운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구출로 이득점이면 좀 많이 아쉽긴 하죠. 홈버프가 좀 끝난 건지 어쩐 건지. 자, 오늘 하나 선발은 코디 폰스가 나옵니다. 일단 두 경기 다 잘 던졌습니다. 그죠? 데뷔전에서 원정 경기였는데도 5이닝 2실점. 그리고 홈에서 이제 처음 던졌는데 기아 상대로 5이닝 2실점. 굉장히 뭐 좀 합격점을 줄만 하죠. 볼질 많이 안 나왔고 원래 볼질 많이 없는 선수입니다. 근데 뭐 피안타가 7개 나온 거는 조금 좀 아쉽기는 하고요. 제가 기록을 살짝 좀 뜯어봤는데 변화구가 조금 맞더라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공인구 좀 적응 기간이라고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변화구가 조금 맞는데 아무래도 다른 공이기 때문에 변화구를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경기별로 피안타가 조금 나오는 건 리스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질 없는 선수, 뭐 좋은 피칭, 충분히 합격점을 줄 만한 것 같습니다. 구위도 좋은 선수라 가지고 변화구만 조금 더 감이 좀 익히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롯데도 약간 탈감 올라왔을 때 조금 못 말리는 팀이라 가지고 좀 폰스도 살짝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기대감이 높습니다. 예. 자, 반대는 나균환이고요. 나균환 같은 경우는 뭐 첫 경기 꽤 괜찮았어요. 시범 경기에서도 괜찮았고, 제가 나균환 선수에 대해서 첫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 시즌에 잘했다. 근데 다음 시즌은 사실상 선발로 두 번째 시즌이니까 뭐 좀 못할 수 있어. 뭐 개인사, 뭐 사랑에 빠진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올 시즌은 또 캠프 준비를 또 잘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올해는 기대치를 조금 더 올려볼 만은 한 것 같아요. 시범 경기에서 뭐 괜찮았고 첫 경기 SSG 원정이었는데 이 경기도 뭐 피칭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웠던 거는 볼질이 조금 있었다. 원정이었는데 이 선수가 좀 제구력으로 먹고 사는 선수인데 볼질이 좀 세게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힘이 조금 좀 빨리 빠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투구수도 좀 늘어나고 체력이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개선될 여지도 있다. 개선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등판은 살짝 좀 아쉬웠고, 그리고 역대 하나전 성적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2023 시즌에 커하고 잘 던졌는데 이 시즌에도 하나전에는 4.08은 좀 좋지 않았고, 지난 시즌 불펜으로 나왔을 때도 하나전에 좀 유독 탈린 경기 좀 많았고, 특히 선발 경기도 좀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부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던져보는 또 구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하게 지금의 나균안의 폼을 봤을 때 하나가 뭐 많은 득점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하나 약간 오픈발도 좀 빠진 것 같고. 네. 자, 일단은 롯데가 지금 타격에서 조금 좀 타격감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은근히 좀 부담스러운 매치기는 해요. 나균안도 기대치가 그렇게 없는 편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폰스 대 나균안. 그래도 폰스의 근소 우위를 좀 볼만하고. 그리고 불펜에서의 차이가 역시나 조금 커요. 그죠? 롯데는 여전히 좀 불펜이 불안하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폼이 좀 덜 올라온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양과 질에서 롯데보다는 좀 앞서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하나 반대를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더도 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정도 생각이 들어요. 타격감 올라가고 있는 롯데긴 하지만 폰스를 공략하기는 좀 쉽지는 뭐 포스한테 많이 내봐야 두 점이겠죠. 요거 쉽지 않아 보이고 솔직히 나균안도 한화가 그렇게까지 뭐 많이 칠 것 같진 않다 정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승 언. 전반 그래도 하나를 봐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 나균안이 무실점 꽉은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은.
한화가 빠따가 약하긴 한데 무실점 꽉은 좀 안 될 것 같아. 볼질도 좀 나왔었고. 자, 두산은 어제 이제 아주 뭐 타이트한 승부 끝에 상대 실책이 조금, 네, 발목을 좀 잡았었죠, 그죠? 예, 그 실책을 틈타가지고, 예, 그래도 키움과 홈에서의 연전 첫 경기를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예, 어제도 출루는 진짜 많았어요. 예, 어제 13출루를 했거든. 예, 근데 상대 실책 없었으면 5점까지 뽑지도 못했는데 여전히 방망이는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예, 근데 살짝살짝 이제 시동을 좀 걸 만한 타이밍이 오기는 왔거든요. 어쨌든 어제 뭐 5득점 했고, 예, 상대 실책이 껴있긴 했지만, 예, 홈에서 또 이겼고 하니까 이제 빠따를 조금 슬슬 좀 칠 타이밍은 좀 됐다라는 생각이 살살 드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자, 오늘 선발 맞대결은 콜업인데 로젠버그 두 선수 다 올 시즌 앞선 등판들이 뭐 똑같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원정에서의 첫 경기였는데 둘 다 좋지 않았어요. 그죠? 예, 콜업이는 스스지 원정 가서 5이닝 4실점. 로젠버그는 삼성 원정 가서 3이닝 8실점.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둘 다 잘 던졌습니다. 예, 홈에서의 첫 번째 등판들이었는데 어비는 삼성전에 7이닝 무실점. 네, 그리고 로젠버그는 SS전에 7이닝 2실점, 1피홈런, 9삼진. 좋았어요, 로젠버그도. 그래서 이 두 투수 다 똑같은 사이즈의 경기를 좀 하고 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코러빈이 조금 더 기대치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양팀 빠따를 감안했을 때는 거의 좀 상쇄되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죠. 예. 아무래도 빠따는 키움이 낮기 때문에 두산도 지금 살살 시동 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런 면에 기대감은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은근히 조금 또 어려운 경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두산도 저는 계속 이렇게 못 칠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로젠버그는 아무래도 좀 구위가 좀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어서, 지울 수가 없어서 조금 아무래도 어빈보다는 티어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두산이 두 경기 연속 홈런을 하나씩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산은 좀 홈런이 좀 터져야 되는 팀인데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로젠버거가 구위가 좀 약한 선수라는 거 지금 두 경기에서 피홈런 하나씩 맞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두산을 한번 볼만하지 않나. 예, 어제 또 키움이 실책으로 경기를 좀 패배한 것도 분위기에서 좀 악영향을 줄 만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경기는 두산 보겠습니다. 두산 승 전반승. 예, 언어반은 8.5가 좀 그러네. 8.5가 선발 쪽에서는 점수를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키움 불펜에서 8.5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두산 저점 매수 타이밍 아닌가. 저점 매수. 다음은 재밌는 매치업이죠. 예, KT하고 LG 맞대결입니다. 자, 어제 경기는 이제 뭐 엘리가 뭐 저털렸고요. 어제 뭐 거의 배팅볼이었고요. 어제 뭐 이제 롯데를 이제 거르지 않고 그냥 루틴이 깨진 상태에서 나와서 뭐 그랬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은 핑계죠. 너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KT가 이렇게까지 뭐 다득점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닌데, 다득점 했으니까 오늘 또 더럽게 못 칠 예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KT가 뭐 강백호 로하스가 잘 치면, 타격감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강백호 로하스가 어제 시원시원하게 장타들을 좀 때렸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만 하겠죠. 예. 어디 갔어? 잠깐만. 오늘 선발 매치업이 좀 재밌는 매치업이에요. 양팀 상대로 극강 매치업이야. LG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완 상대 못 치는 팀이 아니야. 그냥 빠따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좌우한 안 가리고 잘 치는데 근데 좌타자 상대로 극강의 선수 타입의 선수한테 약해요. 그죠? 뭐 헤이수스라든지 벤자민 같은 좌타자 상대로 진짜 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에게는 약점을 좀 보여준다. 아무래도 뭐 좌타자들이 많은 라인업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 헤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경기 모두 좋았습니다. 한화, 롯데 좀 타격감 안 좋은 팀들 상대로 던지긴 했지만 두 경기에서 피안타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 이렇게 있었고 볼질 조금 있는 선수인데 두 경기 볼질 두 개밖에 없었고 좋은 폼이다 현 시점. 이렇게 좀 볼만한고요. 상대 전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합니다. LG전에 벤자민 뺨쳐요. 지난 시즌에 세 번 만나가지고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무자책, 6이닝 무실점 무자책. 최근 개인 3연승 중이고요. 본래 또 3경기에서 3개밖에 안 나왔고 이 선수가 볼질이 조금 있는 선수인데 특히 이제 우타자한테 볼질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뭐 좌타자가 많은 LG한테는
좀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헤이수스 기대치 있고 LG 상대로는 정말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주 임창규 올 시즌 출발 너무 좋죠. 첫 경기에서 일단 완봉을 했다. 이 완봉을 했다는 게 살짝 걸리기는 해요. 이게 완봉한 다음 경기에서 살짝 좀 맛이 가는 투수들이 꽤 있거든. 한 비율로 보자면 60에서 70% 그래요. 근데 임창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26일 날 경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경기가 일단 휴식은 충분했어. 휴식은 7일 휴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휴식은 좀 충분했다라는 점에서 이 완봉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뭐 크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임창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복이 좀 심했고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좀 심한 선수인데 최근 23년, 24년 두 시즌 동안은 그래도 기복을 좀 많이 줄인 선수라서 어느 정도 좀 계산이 좀 서는 선발이긴 하거든요. 깨놓고. 그리고 임창규도 KT한테 엄청 강했습니다. 최근 5연승 중이고요. 5경기 연속. 5연승 스탯을 불러드리면 6이닝 1실점, 5.1이닝 1자책, 6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 5.1이닝 1실점. 정말 강했죠. 정말 너무너무 강했죠. 임창규도 전통적으로 KT전에 좀 강한 면모가 좀 있었어요. 2024 시즌에 조금 좀 약한 구간들이 있었는데 3, 4 시즌에 전반적으로 KT전 원래 좀 강했다. 제가 뭐 KT 경기를 뭐 전경기를 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매치가 조금 좀 재밌는 매치업이죠. 선발들은 두 선수 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 근데 임창규가 살짝 꼬름은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엘리가 그 롯데 이슈가 있고 나서 탈탈 털렸고 KT가 어쨌든 빠따나 한번 쳤으니까. 근데 임창규도 완봉한 다음 경기란 말이야. 근데 휴식이 충분해가지고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은데 어제 엘리가 저래 놓으니까 살짝 우려스럽긴 하다. 뭐 요 정도인데 아무튼 두 선수 다 상대 전적이 좀 극강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꽤나 좀 기대치가 있고요. 자, 이제 문제는 불펜 싸움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KT가 보면은 불펜에서 조금 좀 그랬죠, 그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KT 필승조가 컨디션에 한 70% 정도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김민수, 원상현, 손동현, 박영현 이런 자원들이 이제 100% 컨디션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제 LG 상대 바보, 김재훈이 빠진 거는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호재라는 단어는 이럴 때 써야 됩니다, 야구 기자님들. 엄한 데다 쓰지 마시고. 김재현이 빠진 거는 LG전에 호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점의 KT 스쿼드로 LG 불펜에 LG 빠따를 그렇게 꽉 막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예상은. 그리고 어제 필승조들 좀 많이 돌린 것도 있고 시즌 초반에는 뭐 필승조들 그렇게 뭐 관리를 잘 안 해주거든요, 이강철 감독이. 근데 어쨌든 어제 김민수 1.2이닝 던졌고 원상현, 손동현 던졌고 박영현, 노규민 다 던졌고 그래서 불펜 싸움에서는 그래도 저는 LG 우위를 조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LG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투수들이 좀 쉬었단 말이야. 그리고 신초만 불펜도 어느 정도 돌아갔고 그런 면에서 승패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선발에서는 헤이수스의 우위를 조금 더 주고 싶고, 그리고 불펜 싸움에서는 경기 후반 싸움에서는 저는 LG가 조금 우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저는 LG 역풀 보고요. 언어버는 일단 언더를 좀 보고 싶은 경기인데 일단 몰리고 있으니까 좀 패스를 좀 하고 싶네요. 그리고 KT 불펜에서 터지면 좀 세게 터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버는 못 봅니다, 이 경기는. 그죠? 양팀 투수들의 상대 전적이 진짜 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전반은 KT 이거 무들 많이 보시는데 전반은 근소하게 KT 우위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경기 후반은 저는 LG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언더를 보는데 몰려서 배변 나온 경기를 뭐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탐 경기는 기아 삼성. 기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죠? 기아도 이제 살살 좀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뭐, 부상자들도 좀 있고, 그리고 그나마 잘 던지던 불펜에 그냥 유일하게 믿을 사람이 전상현이었는데, 전상현도 어제 터졌어요. 전상현이 어제 2실점 해가지고, 이게 참, 지금 눈물 나는 상태야. 그지? 그나마 믿을 자원인 전상현도 터졌다.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할 만한 것 같고요. 삼성은 뭐 괜찮은 투타 밸런스. 지난 시즌 초반에도 불펜 필승조 라인들이 뭐 그런 대로 잘 돌아갔는데, 지금 뭐 쏘쏘한 타격감, 그리고 잠실에서의 문제도 좀 개선됐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 좀 괜찮은 불펜 자원들도 지난 시즌하고 좀 비슷하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종아리에 공 맞고 나서 그랬구나. 네, 경기를 못 봤는데. 아무튼 어제 경기는 삼성이 승리를 갔고요. 확실히 삼성이 굉장히 좀 많이 단단해진 팀이 됐어요. 그죠? 불펜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 선발 쪽에 좀 걱정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야수진이 워낙 탄탄해졌어. 예, 기본적으로 박진만 감독 가고 나서 수비가 좋아지기도 했고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좀 상수로 볼 만한 선수들도 꽤 있고 확실히 팀이 굉장히 좀 단단해졌다. 이렇게 볼만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불펜 리스크는 시즌 중반에 거의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나왔을 때 이제 위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게 이제 경기 취소한 경기 있었어가지고 오늘이 일단 노나 먹기가 좀 될지 안 될지 좀 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수입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수입은. 근데 오늘 내일 나오잖아. 이건 삼성 한번 또 찍기가 좀 부담스러워. 일단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경기력이 최악이긴 한데 키움전에 그래도 한 경기 이겼고 하나전에 한 경기 이겼고 오늘은 딱 두 경기, 두 경기만 하는 시리즈죠. 자 오늘 내일 대 후라도의 맞대결인데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무결점 피칭을 했습니다. 뭐 작년 시즌에도 뭐 워낙 잘 던졌던 선수니까요. 내일을 별로 의심할 건 별로 없죠, 그죠? 그냥 내일이 나올 때 내야 수비가 실책을 하냐 안 하냐가 이 판가름이 나는 선수니까요. 지금 시즌 초반에 공은 작년보다 더 좋다는 생각마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상대 전적이 조금 좀 아쉽긴 한데. 지금의 현 시점에 내일은 뭐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두 경기에서 피안타 5개 맞았고요. 네, 본래 딱 2개 줬고, 두 경기에서 거의 무결점 피칭이었고, 내일은 뭐 실책만 안 나오면 뭐 그냥 잘 던지는 선수니까요. 그렇다. 후라도 두 경기 역시 뭐 잘 던져서 좋습니다. 키움 상대 6이닝 2실점. 이 경기 뭐 좀 홈런도 맞고 피안타도 많이 맞았는데 키움의 빠따를 생각하면은 뭐 그런 대로 잘 던졌다고 해줄 만한 것 같고요. 네, 두산 원정 가서 삼진 11개, 8이닝 2실점으로 역시나 퀄스 풀 머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시즌 출발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에도 기아 4경기 등판해가지고요. 전부 퀄스 플러스를 찍었습니다. 7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원정 2경기 성적은 7이닝 3자책 경기 한 번 있고요. 7이닝 1실점. 역시나 뭐 기아전에도 4동 잘 던졌다. 역시 좀 기대치가 있어요. 일단 선발 쪽에서 누가 더 좀 꽉 막아줄 가능성이 높냐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내일이겠죠, 그죠? 아무래도 후라도는 약간 퀄스형 투수고 내일은 실책만 안 나오면 그래도 꽉 막아줄 수 있는 선수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 근소하게 선발 쪽에서는 근소하게 좀 기아가 좀 우위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기는 하고요. 기아가 어제 좀 빠따를 좀 못 치기는 했고 어제 최원태도 좀 못한 건 좀 아쉽게 느껴질 만한데 그래도 뭐 언제 빠따를 쳐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긴 하니까요. 현 스쿼드를 보더라도 해서 저는 노나먹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불펜에서는 지금 삼성한테 조금 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앞선 시리즈에서도 한 경기씩은 좀 가져갔고 오늘 내일이면은 그래도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나. 내일이 나오는 경기에서 1.69면 후라도도 좀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도 기아 언오버 언더. 이것도 뭐 언더 안 보기가 좀 힘든 것 같네요. 선발들이 워낙 이닝 히팅도 잘하고 계산이 서는 선발들이라 가지고 이게 언어버가 터지려면 후라도가 조금 두드러 맞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아니면 뭐 여기 실책 나오거나.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다음 경기는 농구. 창원 LG 대 정관장. 중요한 경기들이죠. 동기부여 있는 팀들이고 양팀 다 순위 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일단 오늘 경기가 좀 빡빡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양팀 다 지금 동기부여 만빵인데다가 한 경기 한 경기 엄청 중요한 팀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역시나 이제 굉장히 빡빡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역시나 이제 이렇게 빡빡한 경기에서 언더 흐름이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언더 흐름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두 팀의 최근의 경기를 봤을 때 언더를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LG도 요즘에 언더 팀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최근 5경기 3점이 38% 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관장도 마찬가지야. 정관장 역시 최근 5경기 3점이 40%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를 언더를 보기에는 좀 힘들고, 3점이 갑자기 이제 마탱이가 가야 요거는 언더가 안 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관장 오바팀, 창원 LG 최근 기준 오바팀. 근데 경기의 특수성상 살짝 꼬름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건 오바를 좀 봐야 되는 경기라고 먼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정관장은 긴 연승이 한번 끊어졌고요. KT와의 경기가 조금 좀 빡셌어요. 빡셌고 3월 31일 날 경기였어. 이 경기 엄청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진짜 선수들이 진짜 빡세게 경기를 했고, 지금 이틀 쉬고 경기고, LG가 좀 3일 쉬고 경기고. 제가 일정을 국내 농구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국내 뭐 세컨 유닛이 워낙 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전 선수도 의존도가 높단 말이에요, 클불은. 그래서 이 일정에 따라서 진짜로 실제로 경기력이 갈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첫 번째는 오바, 그리고 일정에 유리함이 있는 LG 사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LG가 공수 밸런스가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역시 원사이드한 경기는 오늘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4.5는 풀엔, 그리고 오늘 5, 언어번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나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일 것 같아요. 양 팀 다 뭐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원사이드하게 간다고 하면은 창원 LG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농구에서 직전 경기 피 터지게 하다가 진 팀들이 다음 경기에 좀 막가는 케이스가 꽤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그런 게 살짝 의심은 되지만 이틀 쉬었으면 그렇게 뭐 타격이 크진 않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쉬었으면 모르겠는데. 자, 모비스 대 KT 역시나 뭐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죠,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다. 양 팀 다 지금 2위 순위 싸움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가 모비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반경기 차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KT와의 경기 차이를. 그래서 이 경기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최근에 경기력은 누가 봐도 KT가 좋아요. 누가 봐도 KT가 좋아. 근데 이 경기도 냄새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냄새가. 이 경기 누가 봐도 KT거든요. 근데 냄새 나는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 일단은 KT가 원정이라는 거예요. KT가 원정 성적이 조금 안 좋은데, 물론 최근에 원정에서도 잘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역시나 이제 31일 날 정관장이랑 진짜 피 터지는 경기를 하고 이틀 쉬고 경기라, 그리고 또 원정이라는 점이 좀 리스크라고 볼만한 것 같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완전히 저점이에요. 완전히 저점인데, 이 팀은 진짜 득점력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수비는 개선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득점력이 좀 중요한데, 그동안 득점력이 너무 저조했단 말이야. 근데 소노, 오바팀이죠. 오바팀 한번 만나가지고 시원하게 득점포를 한번 가동했어요. 94득점. 모비스도 계속 저점에 있을 만한 팀은 아니잖아요. 득점력이 폭발적인 팀이고. 근데 그동안 저점이었던 기간이 이제 생각보다 좀 길었다는 것까지 좀 감안하고, 직전에 기분 발화시를 한번 했다. 그리고 일정에서는 29일 날 쉬었기 때문에 지금 4일 휴식으로 KT보다는 지금 훨씬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저는 모비스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비스 승마 보겠고, KT가 농구 쪽에서는 좀 한역기 하는 팀이거든요. 한역기 하는 팀이야. 제가 봤을 때 질 때 됐다 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모비스 승마. 언오버가 약간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거는 오버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KT가 갑자기 좀 마테이 가는 시나리오 빼고는 오버를 보는 게 맞는데, KT도 요즘 허운이 폼이 괜찮아가지고 득점력이 좀 좋아서 이것 역시 언더 안 보긴 좀 힘든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안 보기 힘든 경기 같아. 근데 경기가 중요해가지고 타이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버 봅니다. 저는 모비스 승마 보겠습니다. 이 경기 은근히 한번 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샤. 다음은 배구. 배구가, 여자 배구가 갑자기 통수를 쳐버리니까 이 경기도 조금 들고 가기가 조금 그런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죠. 여자 배구 직전 경기 보면,
야, 그거 정관장 풀엔 절대 못 찍는 경기거든요. 그죠? 예.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 두 세트를 먼저 퇴근해버리는 정관장이었고요.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대한항공이 역시 뭐 나름대로 경기력이 좀 좋았습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일정도 너무너무 불리하고, 그리고 올 시즌 현캐한테 힘도 많이 못 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는 뭐 대한항공 현 시점 기준으로 저는 뭐 충분히 잘했던 경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죠? 충분히 잘했고, 오바도 떴던 경기고, 나름대로 전 세트를 거의 비볐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 근데 저는 대한항공이 리스크가 갈수록 좀 커진다는 생각은 계속 하거든요. 시즌 내내, 여기는 뭐 유광호가 체력적으로 안 좋으면 경기를 팍팍 떨어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광호가 포시 경기를 4경기째 소화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리스크로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즌 내에도 일정 좀 빡빡하고 이러면 그냥 마탱이 가면서 범실 파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자 배구가 그렇게 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대한항공 풀엔을 보는 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저는 현캐 승마 5 보겠습니다. 역시 뭐 오버 안 보기에도 좀 힘든데 저는 오히려 이 경기 통수를 친다 그러면은 그냥 3대0 셧아웃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딱 전형적으로 현대캐피탈 마인 배당이 재미없으니까 오버는 찍지 이런 생각 할 만한 경기잖아. 그래서 이 경기 목요일 통수 경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언더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국내 경기를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현캐 마인 봅니다. 마인 옵. 자, 이렇게 국내 경기들 쭉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따봉 질차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녹화는 여기까지.